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이번 물가 오르는 게 직격탄이 되어서 좀비 기업 문제, 가계 부채 문제 동시에 다 터질 것 같아서 무섭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도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무서운 건 아닌데 우려가 되긴 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전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대비의 중요성, 준비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뭐 배웁니까? 전투 준비 태세 아시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전투가 벌어졌을 경우, 그 전투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떤가 합니까? 훈련하죠. 예상 훈련. 왜냐, 그런 훈련 없이, 연습 없이 실적이 투입되면 우리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도 이런 나름의 전투 준비 태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서민들은 그런 전투 준비 태세가 없어요. 약간 이런 건 뭐냐 하면 현재 경제 상황, 일종의 어떤 장기화된 전쟁으로 비유할게요. 전쟁을 비유한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전쟁 맞죠, 여러분? 이 경제 위기도 일종의 전쟁이야. 총만 안 뒀을 뿐이지 돈 가지고 한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벌기 힘든 전쟁입니다. 근데 이런 전쟁에 아무런 장비도 없어요.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뭐가 중요합니까? 식량, 그리고 보급로, 맞죠? 식량을 보급해서 보급로, 그리고 충분한 식량, 그리고 충분한 무기가 필요하잖아. 근데 무기도 없고 식량도 없고 식량을 받을 수 있는 물자, 보급로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죠? 어떻게? 약간 그런 느낌, 여러분. 이 전쟁이 닥쳐오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네. 총도 없고 수류탄도 없고 뭐 대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투식량도 없습니다. 어떻게 버틸까? 못 버티죠, 여러분. 못 버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보면 너무 안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이제 돈이 없고 여유가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버티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힘들어 하잖아. 왜 힘들어 하겠어요? 지금 돈 없고 빠른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 근데 앞으로 더 빠듯하지 않을까요? 더 힘들지 않을까?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만약에 뭐 물가 올라간다거나 금리가 올라가면 버티기 힘든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간당간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아파트 사는 분들도 간당간당한 사람이 많아요. 얼마 전에 그 우왕시 화재 아십니까? 아파트에서 벌어진 화재? 그 사건 아세요? 그 이제 중년 부부가 좀 안타까운 선택한 거. 그게 그 사건 개요가 보면 좀 안 좋습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 늙은 중년 부부가 연끌했다가 못 갚아서 아파트 경비 넘어갔거든요. 그 집 넘겨지는 상황에서 불을 지른 거야, 이게. 자기 집이 아니에요, 이게. 경비 낙차받은 사람 집, 자기가 본인은 집을 빼고 나가야 돼. 근데 불이 지른 거예요. 불이 질러가지고 그 집만 탄 게 아니라 옆집, 윗집 다 탔어요, 이게. 그래서 그 집을 낙찰받은 분은 엄청난 이제 손해보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연끌하신 분들 중에 간당간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잖아. 아파트 좋은 데 사니까.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은 타들어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그 연끌하신 분들도 사실 알고 보면 별로 그렇게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월급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메꾸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아직 남은 대출가 엄청 많아. 여러분, 지금 아파트 거래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함정이 많아요. 함정이 많습니다.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난 가격 오른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수요가 있어야 가격이 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한국 사람들이 집 사는 거 아닌 것 같거든요, 보면.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비싼 값, 집값 팔린다는 날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저걸 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돈이 없잖아, 이게. 그리고 누가 바보같이 집값 올랐는데, 비싸게 주고 삽니까? 고점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겪었잖아.
그리고 일반 사람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야 돼.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살 방법이 없어, 여러분. 근데 어떻게 거래가 된다는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서울의 평균 아파트 대출 금액이 한 가구당 대출이 4억 5천인가 그래요. 4억 5천. 어마어마하잖아, 여러분. 근데 지금 내가 서울에 아파트 산다 했을 경우 한 5, 6억 받아야 되는데 아니, 더 받아야 되지. 대출 해줍니까, 은행에서? 안 해주잖아. 근데 어떻게 거래가 된다는 거지, 이게? 돈이 엄청 많은 사람도 아니면 지금 못 사지 않습니까? 살 사람도 없잖아,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게. 약간 상식 밖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진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동산 현상, 여러분, 보이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 막상 현실은 있잖아요. 연끌하신 분들 보면 간당간당합니다, 이게, 진짜. 직장 잘리잖아요. 그럼 작살 나는 거야, 진짜. 뭐, 연끌하신 분들이 뭐 돈 엄청 많을 것 같습니까? 뭐, 직장 엄청 좋을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직장인이 월급쟁이, 뭐, 기껏해야 뭐 대기업이에요. 대기업도 여러분 있잖아요. 막상, 뭐 돈 많이 벌긴 해. 근데 세금 떼고, 뭐, 외버리면요. 빠듯합니다, 진짜. 연끌했으면 모자라, 여러분. 연끌했으면. 지금 상선 다니는 분들, 뭐 돈 많이 벌겠지. 근데, 그것도 PSPI 터질 때야 돈 많이 버는 거 평단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평단에는. 평단에는 한 4,500 정도? 저기 동탄 아파트 올랐잖아요. 동탄이 지금 팔고 갈 거야. 사실 난 아파트 비싼 지 이해가 안 되거든, 사실. 동탄이 볼 거 없잖아요, 툭한 없고. 삼성 말고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삼성 때문에 굉장히 좀 인구도 증가하고, 난 굉장히 거품이 끝판왕에 생각하거든요, 동탄이. 경기도 안에서. 뭐 사람들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어서세요? 근데 집값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대출 받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매버리면 절금만 가지 빠듯합니다. 아파트 대출금, 관리비, 생활비, 교육비 까지 하면 아무리 삼성 다녀도 간당간당할 걸. 근데 삼성에서 갑자기 나간다면. 삼성이 지금 뭐 반도체 때문에 재미없는 것 같아. 모바일 사업부는 지금 비상이에요. 삼성이 사업부마다 다르잖아. 삼성전자도. 예. 어서오세요. 지금 모바일 사업부는 희망퇴직이 나옵니다. 스마트폰 잘 안 팔리거든. 안 팔린단 말이야. 스마트폰 좋아요.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싸. 솔직히 옛날 폰하고 차이 못 느끼겠어.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폰 잘 안 바꾸거든.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 G2i 폴드 그 350만원짜리 폰 바꿀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뭐 G 폴드 7 280만원짜리 폰 바꿀 사람 있나? 뭐 혁신이긴 하지. 근데 내 돈 주고 사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워. 내 폰도 쓸만하니까. 뭐 안 바꾸는 거지 이게. 생각보다 잘 안 팔려 여러분. 내가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에 있는데 거기서 회사가 막 적자 나가지고 뭐 희망퇴직한대요. 근데 내가 대상이 되는 거야. 나가게 됐어. 그럼 남은 아파트 집값이나 뭐 생활비 어떡할 거야 이게. 그래서 겉으로는 막 뭐 좋은 동네 살고 뭐 아파트 좋은 데 살아도 별로 안 부러워 여러분. 오히려 그런 분이 나아요. 대출금 없이 그냥 이제 약간 연시간 15년 20년 된 아파트 사는 분들이 더 팔자가 좋습니다. 예, 오히려 막 신축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막 깔끔 아파트 사는 것보다 지어진 지 20년 25년 있잖아.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 그런 아파트에서 대출금 없이 사는 분이 더 팔자가 좋아요. 예. 저는 요즘에 신축 아파트 별로 안 좋아하거든. 오히려 약간 지어진 15년에서 20년 사이? 그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가 튼튼하기도 하고, 뭐, 하자 문제도 없고, 그리고 방도 넓어요. 나 요즘 아파트 별로 안 좋아해. 왜냐? 그놈의 팬트리 많이 집어넣어서 방은 엄청 작습니다. 네, 정말 작아요. 유튜브에서 넓게 보이는데 막상 직접 가면 빌라보다 작아, 이게. 이게 다라고?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방은 작게 만들고 팬트리 집어넣고 드레스는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방은 좀 생각한 것보다 작아. 유튜브에 보는 거하고 실물을 보는 거 달라요. 이 부동산은. 워낙에 영상 뷰를 쫙 땡겨서 보여주기 때문에 화면상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좁아요. 체감상. 요즘 아파트들이. 예. 옛날처럼 방 넓은 게 낫지. 아무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최악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날 실업자들, 엄청난 물가, 채무에 따른 이자 상승, 없는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실업자는 늘어나게 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희망퇴직 공고 사정은 계속 될 겁니다. 계속 한 번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의 어떤 트렌드가 뭐냐면 몸집을 줄이는 트렌드입니다. 대기업, 중견, 중소 말할 거 없이.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몸집 늘리기보다 몸집 줄이고 있어. 다. 건설, 중공업, 화학, 석유, 철강, 뭐 PCB 할 거 다 줄이고 있어요. 왜냐, 옛날처럼 확장한다고 해서 이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인건비 많이 나가. 그래서 지금 무리한 확장보다는 그냥 필요한 인력 줄이고 딱 유지할 것만 유지하자. 이게 지금 모든 기업들 트렌드입니다. 그렇죠? 그 반도체 말고는 거의 몸집을 줄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하고 방산 말고는. 예. 그래서 사람 내보내도 이 사람 안 뽑아요. 옛날에는 사람 내보내면 빈자 생기니까 그 사람들 채우려고 뽑았는데 지금은 만약 100명 내보내면 100명 안 뽑고 한 2, 30명 뽑습니다. 적게 뽑아요, 이게. 기업들이 그냥 있잖아요. 1차로 그냥 물갈이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몸집 줄이기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본의 아니게 나온 사람들 많이 생기겠죠. 뭐 대기업, 중견기업도.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보면 뭐 희망퇴직 브이로그, 예, 권고사직 브이로그 많은 겁니다. 거기다가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 내보내는데 물가는 올라가요. 물가는. 그 사람들이 체감상 좀 압박을 많이 받겠죠.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비를 안 하겠죠. 소비를. 뭐 백화점 가 쇼핑 안 할 테고, 아울렛 가서 옷 안 살 테고, 대형마트 가서 뭐 제품 같은 거 안 살 것이고, 배달 음식 안 시켜 먹고 외식 같은 거 적게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수가 안 늘겠지. 그리고 연끌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시작일 겁니다. 지금부터가. 예. 내가 여기서 이제 버티냐 못 버티냐. 예. 왜 지금 시기에 서민들이 힘드냐면 서민들은 항상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돈이 없고 쪼들이기 때문에. 예. 그 대비 같은 거 안 하고 살았어요. 서민들이.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뭐 씀씀이나 소비 같은 거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힘든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힘들면 앞으로 더 힘들질 수밖에 없어요. 약간 이런 거에 뭐냐 하면 게임으로 치면 지금 난이도가 하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베리하드, 앞으로 하디스트, 앞으로 하디스 플러스 1, 앞으로 하디스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하드 깨는 것도 힘든데 베리하드 깰 수 있냐고. 그래서 전 항상 오래전부터 이 대비의 중요성, 소비 절제의 중요성,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막상 그러니까 지금 시기 와서 보니까 정말 메타인지하고 현실감을 키우고 소비 절제하고 열심히 살고 했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나 여자분들 그런 사람이 많이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도 이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왜냐면 그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지금 빠듯하니까 뭐든 해야 되잖아. 그래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 뭐 아르바이트나 뭐 그 쿠팡 같은 일자리, 뭐 그런 일자리 지원하잖아요. 근데 점점 지원자는 많아져요. 점점. 쿠팡도 예전 같지 않은 게 쿠팡도 요즘에 그 개인정보 사건 때문에 와우 회원 대량 이탈하고 그리고 쿠팡도 점점 이제 사람을 안 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나 캠프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점점 현장에 사람을 대신하는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 원래 사람이 하던 일인데 사람을 안 쓰고 뭐 기계 로봇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편한 쪽 일은 감소하는 거예요. 편한 쪽 일. 예. 여자분도 아셔야 되는 게 앞으로 여자기 때문에 이제 쉬운 일만 하겠다, 편한 것만 하겠다 하시면 진짜 못 먹고 삽니다. 당장은 되겠지만. 택배도 보면
로봇 시스템 들어오는 것도 보통 편한 일이에요, 편한 일. 분류 작업 같은 거. 보통 택배 현장 간 분류는 여자가 하잖아요. 보통 남자는 상하차, 소위 말하는 까대기 하고. 그래서 앞으로 없는 사람들은 또 단수 일자리 몰릴 것이고, 단수 일자리 또 감소하고, 그 안에서 또 경쟁은 빡세지고, 그런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없는 사람은 계속 질라지 일자리 수밖에 없고, 그 질라지 일자리도 많은 사람과 경쟁해야 되고, 경쟁에서 밀려버리면 일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뭐 특별한 어떤 방도가 없다거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점점 더 배고프고, 예, 힘들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서 여러분, 돈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내가 돈 좀 번다고 깝죽대면 안 됩니다. 예. 많이 벌수록 많이 모아놔야 돼. 대기업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성과 좀 받는다고 우쭐 뗄 게 아니라, 여행 갈 게 아니라, 나도 언젠가 나와야 돼. 나도 평생 다닐 수 없어요. 뭐 길어야 10년에서 15년이야. 나도 나와야 돼. 선배도 보면 모르겠습니까? 반도체도 한번 꺾일 날이 올 거예요. 한번 꺾이면 또 정리할 거야. 그래서 지금 뭐 SK 하이닉스 다니는 분들도 돈 많이 받는다고 우쭐 뗄 게 아니라, 많이 받을 때 많이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나도 이 회사에 버티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을 경우 꼭 필요한 돈입니다, 이거. 남은 노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돈을 좀 버는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가 더 안 좋아질 거 예상을 해서 돈을 잘 비축하시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리지 않고 일하시고, 예. 여행 같은 거 좀 멀리 하시고 사세요. 앞으로 대비 안 하면 진짜 죽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